경매 물건에 관해서 오늘 뭐 다른 데서 한 100시간 정도 강의 듣는 거를 간단하게 진짜 오늘 수업의 내용으로 100시간의 강의 내용의 요령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요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예, 요 내용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건축 개발 부지와 상가 건물 매매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에 접근을 하실 때 제일 싸게 사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거는 건축 부지를 사서 내가 신축을 해서 팔면은 수익이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건축 부지로 개발 가능한 임야에 동그라미 합니다. 임야. 그냥 단순한 임야가 아니고 어떤 거죠? 개발 가능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 부지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를 경매, 공매, 일반 매매로 매수하여 자, 여기에서 경매, 공매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공매에다가 별표를 해 놓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가 관련되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상가를 사서 파는 것보다는 토지를 어떻게 취득해서 이제 상가 건물을 만들어서 파느냐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경매 물건 가지고 직접 실무적으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공매 별표를 한 이유는 경매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서 아무나 다 입찰을 해요. 그런데 공매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안내할 때 이제 신탁 공매에 관해서 이번에 좀 다룰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탁 공매는 완전 정말 블루 오션 시장이에요. 그래서 신탁 공매에 관해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도 있지만은 신탁 공매에 관해서 정말 책을 잘 적어 놓으신 교수님 이 책의 페이지가 거의 1000페이지가 넘어요. 1권도 아니고 2권, 3권이 있어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러면 그 1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우리 1시간, 2시간 만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공부하는데 100시간이 들어가면 그 100시간을 제하고 1시간만 체크해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경매 내용, 오늘 이 3시간 공부하는 동안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 경매나 토지 공매는 명도가 없으니까 낙찰받으면 끝나잖아요. 특히 공매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매수 신청 대리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 자격이 없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진행하게 되면은 변호사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하고 수업 시간에 나중에 진행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관해서 뭐 중개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매에다 별표해 놓은 게 나중에 공매는 경매 강의를 100군데에서 하면요. 공매 강의는 한 군데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1년 과정 수업 중에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이 1년 수업 동안 같이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최유효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테마는 뭔가 하면 토지를 사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서 건축 부지로 가능한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매매했을 때에 관한 내용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건축 부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 개발 가능한 여기 동그라미 합니다.
아니 건축 부지로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을 사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땅을 한 1,000평을 들고 있는데 뭐 한 500만 원에 팔까 이래요. 근데 그 토지는 보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몰라요. 자기 땅인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땅들은 그 땅이 가서 땅 보자고 하니까 땅이 안 보여요. 그래 어디 있어요 하니까 저기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면 보인대요. 물이 빠지면.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빠졌을 때 그런 땅들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건축 개발 가능한, 그 다음에 누가 또 거제도에 있는 땅을 입찰을 한다라고 해서 저보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보니까 토지 면적이 굉장히 틀려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하면 1,000평이 500평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 태풍 치고 뭐 치고 해서 다 이렇게 땅이 없어져 버리고, 예, 땅이 적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기 양산이나 밀양 쪽에 이런 쪽도 땅을 보러 가니까 땅이 면적이 작아 보이길래 보니까 뭐 태풍 치고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땅들이 하천에 많이 썰려져 내려간 그런 땅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여하튼 요점은 뭔가 하면 개발 가능한 땅, 건축 가능한 땅, 그러면 공장 부지로 할 수 있다든지 공장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포인트는 개발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경매 매수는 명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도가 없는 동그라미 합니다. 명도가 없다라는 것은, 명도라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땅만 내가 낙찰받으니까 내보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분석만 정확하게 하고 공법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매매로 토지를 사는 것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매우 좋아서 재테크 수단의 부동산 매수 방법으로, 자, 매수 방법 동그라미 합니다. 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매매로 살 수도 있고 경매로 살 수도 있고 공매로 살 수도 있고, 공매에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뭔가 하면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경매예요.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 진행하지 않는 공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매거든요. 근데 공매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파산 간접인이 매각하는 물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하는 물건이 있다든지, 이번에 그 에코 델타시티에 그 입찰할 때 또 관심 많이 가지고 하셨죠. 거기에 좋은 땅 이런 것들은 낙찰받자마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매예요.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매각하는 게 있다든지 LH에서 매각하는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산림청에서도 토지를 매각하거든요. 산림청에서도.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게,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야, 내가 땅을 한 몇십만 평 들고 있는데 재산세만 나가. 팔지도 못해.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사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 다가구 주택이 있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LH, 옛날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예. 그래서 해운대 쪽에 있는 땅 중에서 전에 이제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힌트를 드렸더니 토지공사에 매각해가지고 굉장히 수익 구조를 잘 가지고, 이 토지공사는 또 잘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팔았죠.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브로커들이 그 땅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뭔가 하면 호텔 부지인데 해운대 바다 맨 앞라인에 있는 땅이에요. 영구 조망권. 근데 그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호텔 조경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그걸 풀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다시 매각. 그러니까 공매는 잘 보시면은 내가 매수도 할 수 있지만 매도도 할 수 있어요. 매도도. 예.
자, 그래서 이 매수 방법 중에서 우리는 일반 매매로만 중개를 하고 일반 매매로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매나 공매에 관해서는 나는 경매 전문가다, 공매 전문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경매나 공매를 30년 정도 했지만 또 뭐 학위 논문도 그쪽으로 쓰고 그쪽으로 책도 30년 전에 지어서 뭐 이렇게 학교 교재로도 쓰고 했지만 경매나 공매는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매수 방법의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이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왜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하겠어요? 좀 더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객관적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에 사느냐를 비교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싸게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내가 모르고 일반 매매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에 그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번에 뭐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한 4월, 5월 달 이럴 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부산에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걸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협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중에 그 강의 계획이 잡히면 연락을 주거든요. 예. 그럼 그때 가능하시면은 받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법원장이 도장 딱 찍어서 자격증을 부여를 해줍니다. 예. 근데 공매는 그런 자격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공매 강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1년 동안 수업하는 과정 속에 일반 매매 물건도 다르지만 경매나 공매는 싸게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놓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입찰은 낙찰되고 나면 끝이잖아요. 낙찰되고 나면 끝이니까 진행되는 물건들은 제가 그중에서 좀 돈 된다 싶은 것들이나 검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제가 하나씩 가져와서 일반 매매 물건하고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재성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1, 2월 달에 수업 안 들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3월 달에는 1, 2월 달에 수업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좀 더 보충해서 반복 심화해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나중에 6월 달이나 7월 달 되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거를 앞에 달까지 한 거를 다시 제가 또 요약해서 심화 학습으로 좀 더 보완해서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반복 심화 학습이 되면은 내가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정말 상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상가 건물 매매, 상가 임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아니면 경매나 공매 전문적으로 하는 경매 뭐 회사 이런 데서 한 10년 이상 내가 근무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근데 체계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런데 이 수업을 이제 한 달만 하고 딱 끝나면은 제가 우리 1월 달에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반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는 제가 안 해요. 오히려 강의를 한 것보다 더 못해요. 실수해가지고 그거 되면. 예. 그래서 오늘 그 수업 바쁜데도 누가 오셔가지고 이제 건물을 하나 이제 파는 걸로 해서 상담을 한참 해드렸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셨더라고요. 한 31억에 사셨는데 지금 한 55억에 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1년을 적기로 했어요. 1년. 전속 중개 계약서 기간을. 그래서 근데 이제 건물을 잘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사신 거예요. 이게 그냥 보기만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금 넣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하니까 상가 건물에 관해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개인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20억 정도 떠서 매도 차익이 생겨서 파니까 제가 절반 정도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갑니다. 10억 초과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죠? 45%. 그러면은 지방소득세 4.5% 있으니까 49.5%니까 그냥 절반 나가는 거죠. 세금이. 내가 만약에 100억 벌었잖아요. 100억.
제가 아는 병원 원장님이 50억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잘 운영을 해서 병원에서도 수익을 가져왔는데 이걸 250억에 팔아요. 근데 200억이 떴잖아요. 그럼 내가 파는 물건은 250억인데 10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50억에 팔아서 250억, 300억 되는 건물을 사려고 보니까 내가 손에 쥔 돈은 100억 양도소득세 세금 내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은 1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물건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250억짜리를 사게 된다고 하면 내가 100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만일에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의 여러 명을 이제 또 이제 주주이사라든지 이렇게 놓으면 여러 가지 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도 이거는 일단 팔고 다시 취득할 때는 제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거를 팔고 다시 사실 때는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다 다루면서 하나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또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 장단점에 관해서 조금 더 반복해서 심화학습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방법 중에서 경매나 공매라는 게 있는데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건축 개발 가능한 프린트를 보시면 도로 접한 임야, 도로 접한에 동그라미 해서 별표합니다. 임야나 도로를 접했는데, 자, 일단은 도로를 접했어요. 도로를 접했는데 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지는 임야, 계획도로 동그라미 하시고 넓어지는 임야, 뭐가 넓어진다고요? 도로가 더 예를 들어서 6m 도로인데 뭐 12m 도로가 된다든지 왕복 4차선, 5차선 도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 땅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예. 이런 토지를 잘 검토하면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넓어지는 임야 별표 놓고 건축 개발 가능한 도로 접한 임야 해서 별표 놓습니다. 일단은 임야를 사게 되면은 수익 구조가 제일 크게 나겠죠. 그럼 임야를 건축을 해서 지목이 대로 바뀐다든지 했을 때 뭐 큰 돈이 안 들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가 상승된 부분보다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적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론을 설명을 했는데 실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실사례는 이 소유주들이 저하고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고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실사례로 보면 용소초등학교 위에 부산 대연혁신도시 대연힐스테이트 프로지역, 경성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죠. 요 이제 맞은편에 위치한, 제가 여기 지번도 적어놨습니다. 지번도 적어놨는데 이 축산물 직거래센터 음식점의 경우 공매로 임야를 낙찰받아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공매로. 이 공매 낙찰받는 데 있어서 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입찰할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 있고 이래가지고 입찰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공매는 있잖아요. 공매는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매에 비해서. 그래서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도 저한테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 번 찾아오셔서 보시고, 자, 이거를 다시 매수한 식품회사 법인이, 매수한 식품회사 법인의 대표님, 회장님도 저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서 부동산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자, 이 임야를 개발 건축하여, 지목이 뭐였습니까? 임야를 개발 건축하여
상업용의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바뀐 거죠. 건물이 세워지면, 일반적인 건물이 세워지면 지목은 대로 바뀌죠. 네. 대지 1084평, 예, 2018년에 사용 승인 받아서 연건평 542평 3천 건물로 사용 승인 받아 지목이 임야인 토지 가치를 최유효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시켜서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은 없어요.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은 없어요. 만약 이종 주거지역이나 이 정도 되면 도로 접한 땅이다 이러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그 밀락동 쪽에 땅이 600평 좀 넘는 땅이 평당에 1,000만 원 좀 안 되게 판다 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 보고 조사해서 손님 바로 붙여서 빌라 건축하실 분 등등 해서 제가 이제 보관이 다 서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개발하면 되겠는지 해서 지금 그냥 밭처럼 쓰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밭. 예. 그런데 막상 살려고 소유주를 만나니까 바로 평당에 2천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00평이면 60억인데 2천만 원이면 120억이죠. 그래서 2천만 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싼 땅들이나 싼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번 제가 수업 때 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매물 10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상 살려고 하면 야 내가 멍청하게 몰라서 10억이 판다고 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 뭐 8m 도로 접하고 있고 올 걸린 상가 건물인데 리모델링해서 건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10억에 파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상 살려고 소유주를 다시 만나보면 15억은 돼야지 팔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가격이 싼 물건들이 있잖아요. 싼 물건들은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계약금 넣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싸게 잡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상가 건물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이래 보면 한 진짜 열에 한 3개 이상은 매매 금액을 올린다든지 매도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팔지를. 팔고 나서 내가 다시 살라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물 다시 보시면 여기 큰 땅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곳 음식점 부지에 자주식 5개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42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그 앉혀져 있는 평수가 한 240, 50평 1층에 앉혀져 있으면 240, 50평을 뺀 1084평 중에서 뺀 나머지 한 800여 평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 시설도 좋고 하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오기도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은 뭔지 아시죠? 예, 기계식이 아니고 기계에 주차해서 넣으려고 하면 저도 조금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외제차라든지 큰 차들은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주식 주차장이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이거를 임야를 이렇게 대지 1084평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임야를 사가지고. 그래서 공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도 큰 수익을 남기고 매도했고 매수인은 이 대단지 아파트를 겨냥해서 대단지 아파트 이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하고 대연 롯데캐슬하고 밑에 대연 프로지오 아파트하고 뭐 삼정거린 마로니에 타워 이렇게 다 하면 거의 한 4,000세대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조금 올라가면 또 지금 삼정거린 뭐 대우거린 삼익거린 등등 청구 아파트 여기가 또 한 4,000세대 돼요. 그럼 거의 8,000세대의 딱 센터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근데 도로는 거의 뭐 4차선 도로,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서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신 분은 굉장히 잘 사신 거죠. 근데 정말 잘한 사람은 누구죠?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임야니까 뭐 임야니까 이랬는데 이거를 만일에 본인이 개발해서 지목을 대로 바꾸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더 큰 수익을 가졌겠죠. 이 상가 건축 부지나 상가 건물은 점프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안내 그거 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닷가 영구 조망권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이거를 불과 몇 년 전에 2019년도에 취득할 때 50억 정도 취득했는데 지금 뭐 한 450억 이상의 매도하는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450억 이상의 매도하는 물건에 매수 콜이 들어가서 이 소유주를 만나보니까 다시 매도를 보류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50억 정도 주고 사서 450억, 400억을 띄운 거죠. 400억. 근데 아파트를 내가 400억을 띄워서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이 갖춰지면 그때는 비주거와 관련된 건축부지라든지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이 수익 구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분양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상업용 건물이나 뭐 이런 건축부지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움직이지 계속 아파트를 10채 사고 20채 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모여지니까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중개하시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수수료 단위도 크니까 아파트 100개 월세 놓고 전세 놓고 뭐 매매하고 하는 거나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매매하는 거나 수수료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의 양은 100배 정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일의 양은.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을 보시면 그 지상 1층은 제조업소, 여기가 이제 축산물 직거래 센터이기 때문에 제조업소로도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2종 건생 근린생활시설로 114평. 그 다음에 소매점 1층에 127평. 여기서 고기를 팔거든요. 예, 소매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건생하고 1종 건생을 1층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 되게 맛있어요. 이 집에. 예, 저도 굉장히 자주 한 번씩 가는 곳인데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음식 먹으러 많이 가요. 왜 많이 가겠어요? 차대기가 좋다. 야, 아까 앞에 그래도 제가 이야기해 준 걸 바로 활용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가는 이유는 맛있는데 가격이 싸니까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사가지고 그냥 1인분에 한 명이 그러니까 얼마 뭐 초장값 주듯이 횟집 가서 회 사가지고 고기를 사서 위에 2층 가서 먹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돈을 주니까 만약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 먹으면 한 뭐 7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금액 비교를 하면 고기는 맛있는데 가격은 싸게 먹을 수 있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대단지 끼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편한 거죠. 음식점은 맛있으면 입소문 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상 2층은 234평 일반 음식점. 그래서 2층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점으로 해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신축. 어떻게 한 거죠? 임야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 전국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잘 사서 개발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위 음식점 바로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또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인데 그 경성대학교 그 후문 쪽에 주차장 땅하고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허름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다 부수고 그냥 땅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땅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자,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죠.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접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소유주하고 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그럼 경매로 낙찰받아서 그분이 직접 사용하다가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직접 사용하신 분도 저하고 오랫동안 잘 알고 지금 현재 이거를 소유하신 분도 저하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사례. 그래서 직접 사용하다가 자, 도로 확장 동그라미입니다. 자, 도로 확장. 자, 이거는 보세요. 도로 접한 임야 있는데 아까 위에 맨 윗줄에 이제 요 상단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 접한 임야였는데 도로가 확장돼서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된 거예요. 도로가 자, 왜 확장됐는가 하면 대한혁신도시 아파트와 대한호텔캐슬 재개발로 이 사이에 도로가 좁은 도로였는데 확장되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보통은 교통 이런 평가 때문에 도로에 관한 시설을 하죠. 그러면 그런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무슨 땅이 하나 매매가 나왔는데 아니면 경매나 공매 물건이 나왔는데 야, 여기 재개발로 이제 추진해서 아파트 지을 거고 혁신도시 짓는다라고. 그러면 혁신도시를 짓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이거는 뭐 한 달 전에 결정해서 한 달 뒤에 아파트 짓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오랜 시간 전에 몇 년 전에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도로 확장되는 땅들을 잘 사면은 굉장히 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은 토지의 일부를 낙찰가 대비 매우 높은 금액으로 보상. 자, 보상에 동그라미 합니다. 도로 확장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상에 별표해 놓으세요. 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그 황령산 그 청소년 수련원 있고 그 봉화대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임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년산의 청소년 수련원에 가도 보면은 거기 뭐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모임을 많이 했거든요. 나무도 굉장히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그걸 지어놨고 그런데 거기 있는 임야를 보면 자연녹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자연녹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분은 정말 부동산 전문가신데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낙찰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산림청에서 매각 지원하는 걸 공매로 받았어요. 공매로 낙찰 받을 때는 평당에 3만 원 정도에 받았는데 도로 보상이 3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 봉화대 올라가는 쪽에 원래는 도로가 없었는데 이거 도로를 이제 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회수된 금액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강한대교 바다 쭉 보이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고 주거지역이니까 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도로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내용에 관해서 도로 보상도 받겠구나. 그 땅에 관해서. 그럼 도로 보상받는 거는 우리가 1, 2월 달에 수업한 거 토지 이용 계획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획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계획도로는 뭐 한 달, 두 달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계획도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계획도로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단기간에 그냥 바로 계획도로 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이제 관할 관청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았고 도로 확장 후에 남은 토지는 어떻게 또 매각해가지고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팔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땅이 한 100여 평 되거든요. 100여 평. 그래서 100여 평 중에서 지목이 임야인데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임야는 투자 분석하실 때 모든 땅을 내가 사용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임야가 만 평이 있으면 이 만 평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땅이 얼만큼 될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남구 쪽에 임야를 샀어요. 임야를 종교시설로 하려고. 근데 임야를 샀는데 그 임야 중에 일부는 그 주차장으로 부산시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종교시설로 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땅을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일반 매매로 그냥 지목이 대지인 지목이 대인 땅을 샀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야를 사가지고 필요한 평수만큼 예를 들어서 한 500평만 쓸 수 있어도 뭐 종교시설 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차장 만든다 이래가지고 주차장 만든다 그래서 그게 어디 쪽인가 하면 이기대 공원 쪽이거든요. 이기대 공원 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또 보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로부터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려면 산으로 가자. 예? 정말 제가 처음 일할 때 한 30년 전에 부동산 일 처음 할 때 진짜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야, 산으로 가야 돼. 저보고. 예. 그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는 어릴 때니까 20대 때니까 야, 그 문진아 임야를 잘 봐야 돼. 그게 큰 돈인데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나하고 산에 가자. 같이 구경하러 땅 보러.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야들 중에서 경사도가 없는 평평한 땅들이 있죠. 큰 땅들은 전국에 있는 큰 땅들을 보면은 거의 다 대기업체에서나 정말 큰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땅들이 나중에 금액이 올라가면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임야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서 건축부지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부지, 공장부지 동그라미에서 별표해 놓습니다. 별표. 동으로 잘 개발하면 투자 금액 대비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공장부지 있잖아요. 공장부지. 좀 시외 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데 지목이 공장 용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데 공장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을 잘 보시면 정말 큰 재테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1, 2월 달은 그 뭐 계약서 특약 조건 어떻게 하고 뭐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했는데 좀 심화해서 들어가잖아요. 심화해서 들어가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장을 내가 꼭 지어서 안 팔아도 돼요. 공장을 꼭 지어서 안 팔아도 돼요. 그러면 공장을 건축을 꼭 안 하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만 받아놓고 그거를 공장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은 좀 내가 좀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싸게 팔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는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파는 거죠. 큰 수익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죠? 어떤 전문가들을 알아야 되죠? 네, 역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답변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도 아시면 좋지만 토목설계사무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지목을 이제 바꾸고 토지를 개발하고 이런 쪽에 전문가거든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사무소를 이렇게 하실 때 현장과 가까운 쪽에 있는 관할 관청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나 그 다음에 건축사를 아시면은 행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저동에 뭘 하려고 한다. 강서구 대저동에. 그럼 강서구청. 뭐 기장군 쪽에 뭘 하려고 한다. 그럼 기장군청. 근처에 그럼 강서구청 앞에 가면은 뭐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 사무소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장군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가 아니면 저기 대구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가 강서구에 있는 걸 할 때는 이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나
재량권이나 융통성에 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강서구청에 앞에 있으면은 강서구청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는 강서구 쪽에 일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령도 더 잘 알겠죠. 불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더 있고 지식을 많이 알 수 있겠죠. 예, 많이 알고 있으면은 많이 아는 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토목설계사무소 하나 적어 놓으셨죠. 예,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만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토목설계사무소도 같이 항상 해서 지목을 공장용지나 대지나 이렇게 대로 바꿀 때는 같이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프린트를 보시면은 상가 건물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건축 부지와 토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 개발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적어 보세요.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두 군데를 다 같이 자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관한 내용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경매 공매를 통한 건축개발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은 건축개발 부지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개발 부지 매수하는 방법 동그라미 넣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일반 매매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있잖아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만약에 경매 쪽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만일에 공개 강의를 해도 한 300명씩 왔어요. 지금은 한 10명 올까 말까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전에 300명이 왔던 이 사람들이 벌써 제한대 강의 듣고 수업 듣고 또 다른 경매 학원에서도 수업 듣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할 만큼 다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 다 했는데 이제 안 오는 거죠. 그 말은 경매가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다 이제 쉽게 접근해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 계속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낙찰을 받을 때 좋은 물건을 잘 골라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싸게 낙찰을 받는. 그러면 싸게 낙찰 받는 이거를 갖다가 책을 몇 권을 사서 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을 진짜 몇 분 만에 단시간에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종류별로 해서 오늘 프린트물 내용을 가지고 좀 기대되죠? 네. 그래서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뭐 책 보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20년, 30년 동안 경험한 데에서 제가 포인트만 딱딱 집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싸게 낙찰받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짜 9,000원, 900원 차이로 2등하고 차이 안 나게, 3등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나게 이렇게 받은 낙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받은 이제 여자분이 낙찰받았는데 그때는 3만 원 차이로 낙찰받았거든요. 예. 저는 9만 원 적었고 다른 사람은 6만 원 적었고. 예. 그러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야 이거 뭐 사기친 거 아니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몇천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2등하고. 그러니까 저는 9천 원 적었고 다른 사람은 뭐 1,000원 적은 거죠. 1,000원. 끝자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입찰 금액에 관한 요령이 내가 적고 싶은 숫자, 좋아하는 숫자를 적는 게 아니고 일단은 더 많이 적은 사람이 낙찰받는 거니까 입찰 금액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신 거고 그분하고 정말 술자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분이 저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 늘 몇 개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계속 하신 거죠. 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싸게 받으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상가 건물에 관한 공부를 할 때 건축 부지, 토지 지목 변경, 토지 개발에 관한 내용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경매 공매를 통한 건축 개발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 이런 매수하는 방법은 상가 건축, 부동산 재테크 방법으로 상가 건축에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 부동산 재테크 방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 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예. 자, 상가 건물을 매수해서 단순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입지 좋은, 월세 좋은 곳을 사가지고 예, 단순하게 매도하죠. 그런데 자, 우리 이번 강의 테마를 우리 재성욱 박사님께서 뭐 상가를 매수해서 매도하는 것까지 노하우에 관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놓은 내용은 좀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매수해서 파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 동그라미 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건축사하고 미리 의논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좋은 임차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프랜차이즈나 브랜드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를 건축사님한테 꼭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매수하기 전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삐까뻔쩍하게 되게 좋은 임차인 유치 잘 된 이런 건물을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 다 줘야 될까요? 돈 다 줘야 되죠.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더 전문가들은 어떻게? 허름한 건물 사고 임차인도 별로 안 좋고 공실도 있고 이랬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 외벽 외관 깔끔하게 만들고 좋은 임차인 유치해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 쟤하고 처음에 부동산 사기 전부터 해가지고 의논해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사서 엘리베이터 넣고 외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잘 유치해가지고 뭐 한 30억 주고 산 걸 갖다 60억에 팔고 한 5억 정도 주고 산 거를 50억에 팔고 이런 물건 1, 2월 달에 제가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그냥 한 방에 20억 버는 거죠. 한 방에 30억 벌고.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 유무, 설치 유무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님한테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능성이 있을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하고 이것도 제가 손님한테 배웠어요.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하고 계약한 손님 중에 한 분이 제보다 나이는 더 어린데 굉장히 똑똑하신 제하고 계약하신 어린 계약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한테 물어볼 때 100% 확실합니까? 100% 확실한 거죠. 99.9%가 아니고 100% 확실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응용하셔가지고 100%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90% 이상은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왜 안 되죠? 라고 또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100%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가치를 많이 올려서 팔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수한 임차인을 유치해서 파는 거. 우수한 임차인.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수한 임차인. 예, 요 페이지만 하고 일단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수한 임차인이라는 거는 정말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런 거 넣어서 그래서 제한테 오래전에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강의 들은 어떤 한 분이 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재개발 쪽에 종잣돈이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돈들이 불어나고 또 제주도 땅에 관해서 제가 또 특강을 하면서 제주도 땅값 올라가기 전에요. 제주도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또 강의를 했어요. 제주도 쪽에 투자라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주도 쪽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거 아니가? 뭐 공유지분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면은 그래도 돈 된다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아마 1년도 안 돼서 그 사람 니하고 연락 안 될 거다, 판 사람이. 판 회사가.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래전에 돈을 5천만 원 넣어서 했는데 그냥 공유 지분이 자기 땅에 가는 구분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거 말고 그래서 한동안 제주도가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땅을 많이 사고 했었는데 제주도 땅이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7, 8년, 6, 7년 전 생각하시면 뭐 한 7년 전, 7년 정도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100배가 넘게 뛴 1억짜리 땅이 100억이 넘게 된 땅들이 꽤 많아요. 그때 1억이 지금이 100억이 넘는 땅으로 됐다고요. 제주도에 보면 그런 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산에 그 초어린이 대공원 가는 그 근처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종잣돈이 생기니까 이제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그냥 바로 임차인으로 유치를 시키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집합 건물을 상가를 샀는데 뭐 편의점 중에서는 브랜드 제일 좋은 걸로 넣어가지고 그걸 임차인을 넣어서 월세 구조 만들어서 또 제가 팔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10가지를 응용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같이 수업 받았던 분들 중에서 한 여러 명이 그분을 따라다녀요. 그분이 뭐 사는지 보려고. 예, 저도 그분이 하도 잘하시니까 저도 이분은 뭐 사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사는 거는 거의 다 성공했어요. 네, 그분이 산 거 중에서 또 보면 강한리 바닷가 쪽에 이래 내려가는 쪽에 보면은 그 지하철역 앞에 보면은 그 성원 상대빌 아파트 있나요? 그것도 뭐 공매나 경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개 입찰로 매각 진행하다가 수익 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잘못돼 가지고 부동산 신탁이사에 맡겨져 있는 근데 거기에 있는 영구 조망권 나오는 굉장히 고층의 강한대 바다 쭉 보이는 것도 굉장히 싸게 취득하신 거예요. 그거 할 때도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하셨죠. 예. 뭐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셨어요. 하는 것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단순히 이론만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수업 도중에 사고 수업 도중에 중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론에 관한 내용이 내한테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이론만 쭉 하면 이 이론을 어디에 써먹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첫 시간에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면 토지가 나오면은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 경매물건 이 자료들 중에서 보면은 잘 검토하시면은 또 괜찮은 게 있을지 없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것은 토지를 싸게 그 낮은 금액으로 매수해서 개발 건축하여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나 임야를 매수해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이 있죠. 전답과수원. 네. 밭으로 되어 있는 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자주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임야 등의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에 매도하면 매우 큰 금액의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 공매, 일반 매매의 상가 건물 건축 부지 토지들을 분석하면서 꼬마 빌딩 동그라미 합니다. 꼬마 빌딩. 상가 건물 건축 실무와 필수 이론 등을 반복 심화하여 학습해 나갈 겁니다. 이 꼬마 빌딩 중에서 정말 참 대단하다 싶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또 제 학교 후배인데
정말 작은 땅을 6평을 샀어요. 6평. 6평 사는데 돈 거의 얼마 안 줬어요. 뭐 1억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싸게 정말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서 6평을 샀어요. 그것도 삼각형짜리 땅을.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4평을 지었어요. 제 회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사례를 이야기하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어요. 4평을 지어서 건물을 올렸는데 건축비 해봤자 그럼 4평을 3층을 지어도 12평이면은 평당에 400만 원 건축비를 잡았다. 그러면 400만 원이면 얼마죠? 12평에 400만 원. 4,800, 한 5천만 원 들어갔겠죠. 땅 사는데 뭐 몇천만 원. 그럼 자기 돈 1억도 안 들어갔죠.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 딱 떠 있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6억 5천에 팔았어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는 또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누나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실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 누나가 건물을 살 때 매도자가 쪼가리 땅 난 땅도 같이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같이 샀는데,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가, 꼬마 빌딩 이런 전문가가 있잖아요. 예. 꼬마 빌딩 전문가가 그 땅 내한테 파세요. 이렇게 된 거죠. 내한테 파세요 해놓고 그거를 6평을 사가지고 4평씩 지어서 6억 5천에 팔은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부동산을 잘 아니까 지금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뭐 한 7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또 지어서 가지고 계세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근데 자기 돈은 거의 별로 얼마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다루다 보면 꼬마 빌딩 이런 것들도 진짜 꼬마 빌딩이죠. 방금 그거는 건물이 4평짜리니까. 예. 그래서 좋은 희망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를 잘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례를 가지고 해서 상가 건물 매매 물건들하고 토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